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랩뷰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에서 랩뷰 2019 SP1 버전을 클릭했습니다. 이와 같은 창이 뜬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파일에서 뉴 파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프론트 패널에 있고 크기를 조정하겠습니다. 프론트 패널에 있고 또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이 있다고 그랬죠. 블록 다이어그램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프론트 패널과 블록 다이어그램 두 가지가 이제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오늘 할 내용은 먼저 보시면 데이터 타입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 랩뷰에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 타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시면 배열이 되겠습니다. 배열, 어레이가 되겠습니다. 어레이. 먼저 데이터 타입을 간단히 살펴보고 좀 더 배열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살펴본 데이터 타입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네 가지. 그래서 실수가 있고, 실수, 상수죠. 이거는 상수, 이거는 인디게이터죠. 그래서 실수가 있었고, 정수가 있었습니다. 정수. 그 다음에 이거는 정수죠. 파란색, 주황색은 실수, 파란색은 정수. 그 다음에 초록색이 불리언이었죠. 불리언, 참 거짓된 불리언. 그 다음에 문자열이 있었습니다. 문자열이 있었습니다. 문자열.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상수는 이와 같이 뉴메릭에 있습니다. 뉴메릭 쪽에 상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해서 놓으면 0이 디폴트 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뉴메릭 인디게이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뉴메릭 인디게이터 나왔고, 그래서 보면 뉴메릭 인디게이터를 연결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연결할 때는 툴 팔레트에서 이렇게 해서 뭐 자동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스페이스 바로 해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다 그랬죠. 선택을 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를 인디게이터에 연결한 게 되겠습니다. 실수용 데이터 타입. 이번엔 정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수도 똑같이 이와 같이 정수용 상수를 넣고 똑같이 인디게이터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인디게이터로 이렇게 놨을 때 현재는 이게 이제 터미널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터미널로 보이는 이유는 아이콘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터미널로 보이죠. 이와 같이 한 것은 윈도우즈에서, 툴즈에서, 옵션즈에서, 그다음 블록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보시면 플레이스 프론트 패널 터미널 에즈 아이콘즈라는 게 있죠. 그래서 아이콘으로 할 거냐, 저는 체크 해제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터미널로 나타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제하면 이와 같이 터미널 나오고, 그 다음에 정수용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연결하면 데이터 타입이 틀린 경우는 버퍼층이 나타난다고 했죠. 버퍼층이 나타나서 빨간 게 버퍼를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빨간 게 버퍼. 잠깐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보면은 확대입니다. 확대. 요같이 빨간색이, 여기 빨간색 삼각형이 생긴 걸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빨간색이 생기는 것은 버퍼를 얘기하는 겁니다. 버퍼를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 버퍼가 없어지겠다 그러면 데이터 타입을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리프레젠테이션 했을 때 I32로 하면은 이렇게 없어졌죠. 이것은 I3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이터 타입이 뭐였냐면 불리언이었죠. 불리언 데이터 타입을 똑같이 상수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와 같이 해서 오퍼레이팅 툴을 이용해서 누르면, 클릭하면 바뀝니다. false가 되고, 다시 누르면 참이 되죠. true. 그 다음에 인디게이터를 똑같이 놓겠습니다. 인디게이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이렇게 해서 스퀘어드 LED로 놓겠습니다. 스퀘어드 LED. 잘못 놨네요. 이 프론트 패널에 놔야 되는 거죠. 블록 다이얼.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일로
끌고 오면은 이게 상수로 바뀝니다. 다시 위로 가면은 이제 인디게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디게이터로 놓고 인디게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이 있죠. 문자열 상수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자열 상수는 똑같이 문자형 함수 팔레트에서 문자열 스트링으로 간 다음에 상수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호남대라고 치겠습니다. 호남대 한글이 아니네요. 그래서 호남대 이렇게 쳤습니다. 그 다음에 인디게이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패널에서 스트링 팔레트에 가서 인디게이터, 스트링 인디게이터를 놓으면 되겠습니다. 스트링 인디게이터. 그래서 스트링 인디게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하면 이와 같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실수형 데이터, 정수형 데이터, 불리형 데이터, 문자열, 그 데이터 타입을 상수와 인디게이터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맞춰줄 때는 이렇게 맞출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간격은 등 간격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도 맞춰주겠다 했을 경우는 이렇게 하고 등 간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모양, 글자 때문에 중심이 안 맞는 겁니다. 이거는 좀 나중에 필요하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이와 같이 해서 네 가지 데이터 타입을 됐고, 이 밑에 있는 것은 복소수입니다. 복소수. 한번 복소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소수 상수는 뉴메릭 데이터에 있는 거죠. 뉴메릭 데이터에 가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뉴메릭에 가서, 현재 업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데시발을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바꿔주면 됩니다. 똑같이 리프레젠테이션에서 CDB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고, 똑같이 인디게이터를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뉴메릭 인디게이터 놓고, 이것도 데이터 타입 틀린 거죠. 틀리지만 우선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결을 한 다음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 틀리니까 똑같이 버퍼가 나타난 거죠. 이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데이터를 일치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리프레젠테이션에서 CDB를 선택하면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수값에다가 자기가 값을 넣겠다 하면 오퍼레이팅 툴을 이용해서 값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이제 실수형 데이터, 그다음 복소수도 표시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이제 뒤에 나올 배열이라든지 매트릭스, 그 다음에 경로를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장치 리소스를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레퍼런스, 어떠한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거, 클래스도 있죠. 그 다음에 날짜와 시간을 나타내는 데이터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배열은 같은 데이터 타입이 모여 있는 거죠. 그게 배열인 반면에 클러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클러스터는 데이터 타입이 틀린 걸 모아둘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이 틀린 거. 시오노에서 스트럭트문과 같은 거죠. 곰과 같은 겁니다. 이 같은 클러스터가 있고, 클러스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웨이폼 데이터도 있습니다. 웨이폼 데이터는 클러스터 데이터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라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에라. 그래서 에라 현재 상태라든지 에라 코드와 에라 소스를 나타내는 이제 표준화된 에라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에라 클러스터.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페이지 단위로 우리가 이제 설정할 수 있는 어떠한 익스프레스 VI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메저먼트 IO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NITAQ MX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와 같이 DAQ 어시스턴트 같은 게 있죠.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러한 페이지 단위로 설정할 수 있는 이러한 좀 더 강화된 형태로 할 수 있는 이러한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 타입이 있고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색깔이 틀리고 모양도 틀립니다. 모양도 자세히 보면 약간씩 다 틀리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색상과 모양이 다 틀리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이 있고 그것을 이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도 있는데, 와이어도 이제 선도 있습니다. 선도 이제 뒤에 이제 배우게 되지만, 일반 엘리먼트가 이제 크기가 하나 있을 때는 이제 스칼라 데이터라고 하고, 이러한 스칼라 데이터 여러 개 모이는 게 배열이라고 그랬죠. 배열. 그래서 1D 배열, 1차원 배열이 있을 수 있고, 2차원 배열이 있을 수 있고, 3차원 배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원이 증가할수록 이제 선의 굵기가 좀 바뀝니다. 선의 1차원, 2차원 이렇게 되는 거죠. 뉴메릭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스칼라 데이터인 경우, 그 다음에 굵어지는 것은 1D 어레이, 1차원 배열, 그 다음에 2D 배열. 다른 데이터 타입도 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해서 선의 굵기로도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 색상과 굵기죠. 이 경우는 색상과 굵기로 데이터 타입을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끔 이제 코가 막혀서 좀 발음이 안 좋은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 거는, 배열이 되겠습니다. 배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배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열. 배열이란 것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모아둔 거죠. 여러 개를 모아서 일렬로 이렇게 쭉 나열한 것도 같은 데이터 타입이죠. 계란이 여러 개 있는 거죠. 이게 하나의 꾸러미라고 볼 수도 있고, 영어로 얘기하면 배열이 되겠습니다. 1D 배열이죠. 각각 낱개는 하나의 스칼라 데이터가 되는 거고, 이와 같이 해서 같은 데이터 타입을 쭉 연결한 게 뭐냐면 배열이 되는 겁니다. 1D 배열. 2차원으로 이렇게 배열한 거, X, Y축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걸 2D 배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높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은 3D 배열도 있을 수 있겠죠. 이와 같이 3D 배열이 되는 겁니다. 3D 배열. 4D도 있습니다. 4D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주로 많이 쓰이는 거는 1D, 2D, 3D 정도가 많이 쓰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칼라 데이터라든지 1D 어레이, 2D 어레이, 3D 어레이를 조작하기 위한 배열 함수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주로 함수에 처음에 뉴메릭이 있고 불리언, 그 다음에 스트링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위에 어레이가 있습니다. 어레이.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상당히 많은 함수가 주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 함수라고 우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매트릭스와 관련된 함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요거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뒤에 나오니까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함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수 부분. 먼저 이제 빌드 어레이라고 해서 이제 배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만들기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래서 배열 틀이 있습니다. 여기 컨트롤 팔레트에 보시면 데이터 컨테이너즈 밑에 보면 어레이라고 있습니다. 어레이. 이걸 한번 끌어다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들고 싶은 배열 타입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뉴메릭 데이터에 대한 배열을 만들겠다 하면은 뉴메릭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불리언 배열을 만들겠다 하면 불리언 배열을 집어넣으면 되고, 문자열을 만들겠다, 문자열 배열을 만들겠다 하면 문자열을 안에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와 같이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배열 트리입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뉴메릭 데이터를 끌어서 이렇게 살짝 갖다 놓으면 이와 같이 이제 배열이 완성되는 겁니다. 타입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 보려면 이렇게 옆으로 끌어도 되고 밑으로 끌어도 되고 옆으로 끌어도 됩니다. 이것은 1차원 배열입니다. 이와 같이 가로로 표시할 수도 있고 세로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이번에 한 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수 배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배열 어레이 틀을 우선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정수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우선 정수를 미리 바꿔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걸 i로 하겠다. i32로 하겠다. 그러면 i로 해서 리프레젠테이션에 있다 그랬죠. i32로 바꾼 다음에 바뀌었죠. 이걸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번에는 색깔이 바뀌었죠. 정수 배열이 되는 겁니다. 정수 배열이 만들어진 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불리언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불리언 배열 똑같이 데이터 오퍼레이션에서 배열 틀을 놓고 그 다음에 불리언
요 동그란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고 한번 이렇게 크기는 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불리언 같은 타입으로 쭉 나열된 게 별이라고 했죠. 불리언 별이 완성된 거고, 문자열 배열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문자열 배열을 만들겠다 하면 데이터 오퍼레이션에서 데이터 컨테이너즈에서 어레이 틀을 넣고, 그 다음에 문자열 뭐 인디게이터도 됩니다. 뭐 컨트롤도 되고, 지금은 다 이제 이건 인디게이터로 돼 있네요. 예. 이때 또 뭐 인디게이터 하겠다. 인디게이터를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인디게이터 넣으면은 이와 같이 문자열 배열이 만들어진 게 되겠습니다. 문자열 배열. 그래서 정렬을 하고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비교적 만들기가 쉽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수 배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상수 배열도 틀이 어디냐면 이걸 끌어도 됩니다. 이와 같이 끌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끌면 이게 이제 상수 배열이 되는 거죠. 상수 배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수 배열이 되고, 난 그 칸을 좀 늘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끌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타입 만들 수도 있고, 여기서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열에 가면, 배열 함수 부분에 가면 배열 틀이 똑같이 있습니다. 배열 컨스탄트라는 게 있죠. 그래서 놓고, 똑같이 이쪽에서도 만약에 나는 실수 배열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놓고 사이즈는 자기 적당히 한 다음에 이와 같이 해주면 똑같이 정수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만약에 나는 불리언 배열 상수를 만들겠다 그럼 똑같이 불리언에 아까 했던 배열 틀을 먼저 넣고 일단 상수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상수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해서 똑같이 만들 수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배열을 만드는 거는 이렇게 해서 틀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 배열도 이렇게 틀에다 집어넣어서 만드는 법이 있고, 또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거가 이제 나는 이제 이건 비어있죠. 비어있는데 1부터 10까지 숫자로 이루어진 배열을 나는 만들고 싶다 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 때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제 포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조체 포문이 있고 while 루프가 있고 뭐 스위치 케이스 문이 있죠. 그다음 if else 문도 요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문이 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구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for loop라고 보시면 됩니다. for loop. for loop는 반복문이죠. 몇 번을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내가 만약에 for loop라고 해서 한번 이 경우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우 for loop라고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for loop라고 했을 때 되게 C에서는 for문을 이렇게 써주고 for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i는 i 한 다음에 뭐 0부터 한 다음에 이제 콜론이죠. 이렇게 콜론 세미콜론 하고, 그 다음에 i가 뭐 이 경우는 10까지 하겠다 그러면 보다 같거나 작을 때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하고 세미콜론 한 다음에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썼죠. 이렇게 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i는 0부터 시작하고 초기화죠. 그 다음에 i가 조건이죠. 10보다 이하면 포함이죠. 이하면 이제 구문이 되는 거죠. 구문이 되고 이걸 반복해서 계속 실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이 0부터 10까지 11번 실행되겠네. 11번 실행되고 그 다음 계속 증가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뒤에 나오지만 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몇 번 반복을 할 거냐 했을 때 반복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11번이었죠. 그럼 12를 입력하고 이거 그대로 끌면 됩니다. 끌어서 여기서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이 틀의 연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여기서 틀에다 넣고 create indicator 한번 해보겠습니다. create indicator 하면은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자세히 보시면 배열은 중괄호, 대괄호과 대괄호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중괄호 대괄호가 포함되면 이건 배열이 되는 거고 다 배열이죠. 여기도 보면 인디게이터죠. 인디게이터 바깥이 얇은 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인디게이터고 중괄호 여기 중괄호가 있죠. 대괄호 중괄호가 있죠. 그래서 요거가 있으면 배열이라고 했죠. 그래서 배열이 완성된 겁니다.
이걸 따라 클릭해 보면 여기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번 옆으로 한번 당겨 볼게요. 가로로. 그래서 11번 실행하니까 한번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0부터 10까지 되는 게 알 수 있죠. 딱 10까지 나왔죠. 여기가 이제 흐리게 되어 있는 것은 여기는 이제 완성이 안 된 거죠. 완성이 된 건 이와 같이 진하게 표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부터 10까지 숫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나는 뭐 짝수의 배열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해서 일단 곱하기 하면 되겠죠. 곱하기로 한번 짝수의 배열 짝수의 배열을 20까지 만들겠다 그러면 일단 곱하기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곱하기 한 다음에 이렇게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한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주고 여기는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상수 2를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래서 2 자동 완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2 그다음 요거는 잘못됐네. 이거는 여기 중간에 자동 생성된 건데 그건 없애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쪽에 연결을 하면 됩니다. 앞에가 없는데 뒤에가 먼저 값이 있으니까 자동 연결돼 버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0부터 짝수 20까지가 완성이 된 거죠. 이와 같이 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굳이 뭐 있다면 초기화 함수에서 초기화 함수가 있습니다. initialize array가 있다. 나는 0으로 된 배열 10개를 만들겠다. 0으로 초기화된 배열 10개를 만든다.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놓고 create constant죠. constant 0 됐고 사이즈가 10개다. 그러면 create 똑같이 constant에서 10으로 하겠습니다. 10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create indicator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어디 있는지 한번 보고자 하면 따닥 하면 된다고 했죠. 따닥 클릭하면 나왔죠. 요거죠. 이거는 이쪽으로 한번 이것도 밑으로 한번 당겨 볼게요. 밑으로 해서 지금 위로 올리고 이건 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거 크니까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당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으로 이제 초기화된 10개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배열을 만드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배열을 보시면 배열이 이와 같이 있는데 요 왼쪽에 있는 숫자가 나타나는 건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인덱스 즉 뭐냐면 몇 번째 배열이냐를 나타내는 번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근데 이때 주의할 게 인덱스가 처음에 나오는 요 첫 번째 게 1이 아니라 0으로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0,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0이 되겠습니다. 0.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했을 때 우리가 편의상 이것을 이렇게 다 닫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요거는 첫 번째 인덱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0이지 0.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덱스가 뭐냐면 이거 번호를 올려볼게요. 올리기 위해서 뷰 팔레트에서 툴 팔레트 한 다음에 툴에서 값을 조작할 때는 이렇게 손 모양으로 한다 그랬죠. 그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이걸 좀 더 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2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거할 때는 이렇게 놓고 델리트 키를 누르고 다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하고 끌어다 놨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0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각각의 인덱스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이 첫 번째 인덱스, 그다음 두 번째죠. 하나씩 더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게 0으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덱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좀 더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서 보면 결국 이게 인덱스라는 얘기죠. 인덱스 이렇게 해서 같은 걸로 알 수 있죠. 그다음 그 이상은 없는 거죠. 값이 없으니까 이렇게 인덱스는 증가하지만 값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제 이렇게 배열을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현재 10으로 시작하는 거죠. 여기 10번째 라인 인덱스죠. 그러니까 앞에 숫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것을 낮추면 왼쪽에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보이게 할 때, 비접으로 할 때, 호라이젠털 스크롤 바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숫자가 많다고 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인덱스가 많았을 경우는 이렇게 바가 표시되죠. 그래서 바로 해서 우리가 스크롤링해서 인덱스를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한번 이렇게 볼까요? 이쪽도 이건 수평바죠. 수평바, 호라이즌털 스크롤 바가 되는 거고, 여기도 하나 더 이제 끌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값이 있다고 봤을 때, 그 다음에 오른쪽 누른 다음에 비저블 아이템즈에서 버티컬 스크롤 바가 있죠. 그럼 버티컬로도 다시 줄여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크기가 크다고 보고 줄였다고 봤을 때 똑같이 이제 버티컬 스크롤 바가 있는 거죠. 버티컬 스크롤 바가 있어서 수평으로 스크롤 바를 만들 수도 있고 버티컬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한번 또 미리 보면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1차원 별입니다. 1차원 별인데 뭐 2차원 만드는 건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놓고 인덱스를 나타내는 이쪽에다가 인덱스 번호가 있는 부분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한 다음에 add dimension 하면 됩니다. add dimension 하면은 이게 이제 디멘전이 하나가 더 증가한 겁니다. 1차원, 2차원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옆으로 끌 수가 있습니다. 끌어보면 이렇게 2D 어레이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값을 넣고 싶다 그럴 때 뭐 특정 부분에다가 뭐 이렇게 넣으면 그 앞에 거는 다 자동으로 0으로 이게 초기화 됩니다. 이쪽도 뭐 1을 한다 그러면 이쪽이 다 0으로 초기화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2D 엘리먼트를 만들 수가 있고 1D 엘리먼트는 이거를 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와 같이 했을 때 이렇게 뭐 이런 모양이 있죠. 이런 모양, 바뀌는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나오지가 않죠. 1D 어레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은 2D 어레이다 보니까 이제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시하는 거는 이제 마음이지만 이렇게 2D까지 가능하다는 게 되겠습니다. 3D부터는 이제 표시하기가 힘들죠. 3D도 가능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3D죠. 이게 똑같이 되는데, 이제 화면에 표시할 수는 없죠. 최대 2D까지만 표시되니까, 이걸 이제 값을 바꿔가면서 3D를 표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줄여줄 때는 다시 remove dimension 하면 되는 거죠. 이때도 remove dimension 하면 이렇게 다시 되는 거고, 1D로 바뀐 거죠. 그래서 다시 끌면 되겠습니다. 이게 없어지면서 없어진 거죠. 이쪽으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엘리먼트를 지울 때는 이렇게 놓고 데이터 오퍼레이션 가서 뭐 델리트 엘리먼트 하면 이렇게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델리트 엘리먼트 오퍼레이션 데이터 오퍼레이션제 가서 특정 엘리먼트를 주겠다 그러면 데이터 엘리먼트 이것도 주겠다 그러면 지워집니다. 이렇게 데이터 엘리먼트 완전히 초기화된 상태죠.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복습을 하면서 이제부터 이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터에서 형광펜을 한 다음에 요거 인덱스라고 그랬죠. 다시 얘기하면 어레이는 같은 데이터 타입으로 쭉 나열된 게 어레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데이터가 있는 거고 이건 데이터가 없는 거라 그랬죠. 초기화가 안 된 uninitialized value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어떤 값이 할당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게 인덱스 번호는 0부터 시작한다 그랬지. 0, 1, 2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덱스. 그래서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 거. 0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이제 특히 요거는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라고 했을 때는 요게 이제 시작이 이제 0, 1, 2 그러니까 요게 되는 거죠. 인덱스부터 표시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안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D 어레이 만들 때 이렇게 우리가 add dimension 해도 되지만 이걸 크기를 이렇게 끌어도 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끌어도 똑같이 2D 어레이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없앨 때는 remove 뭐 dimension 하면 줄여진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됐네요. 그 다음 줄일 때도 이 안에 있는 엘리먼트를 줄일 수가 있고 전체가 선택되면 전체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요 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 안쪽이면 안에 걸 줄이는 거고 전체가 선택됐죠. 그럼 전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사이징 할 때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배열을 이제 표시하는 건 이와 같이 표시되는 거고, 조작하는 건 다 어디 있냐면 배열 함수에 있는 거죠. 함수 팔레트에서 어레이라고 배열, 여기에 있는 게 이제 결국 배열을 조작하는 함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함수들. 그 다음에 이건 배열 트리였죠. 그 다음에 이거는 데이터 타입을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레이를, 배열을 클러스터로 바꿔줄 때, 클러스터를 배열로 바꿀 때, 그 다음에 어레이를 매트릭스 바꿀 때, 그 다음에 매트릭스를 어레이로 바꿀 때, 이와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트릭스는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를 지워 볼게요. 이것도 지운다 봤을 때 매트릭스는 뭐 배열과 비슷하지만 약간 표시가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매트릭스 형태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함수 팔레트에서 한다 그랬죠. 함수 팔레트는 이제 버전이 좀 틀리지만 다양한 이제 어레이 관련 함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버전이랑 좀 틀리네요. 그렇죠? 이게 약간 새로 추가된 건데 빔이라고 해서 새로운 함수가 추가됐네요. 저도 아직 써보지는 않은 단계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함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함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글로 되어 있죠.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은 한글 버전 레뷰가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현재 19 버전 SP1에는 현재 한글 버전이 없는 것 같은데 나오면 그때 다시 한글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되고 금방 했던 것처럼 이제 배열 만들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상수배열을 만드는 거죠. 상수배열을 만들 때 어떻게 하는 거냐 했을 때는 먼저 여기 배열 상수에서 이걸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배열 상수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넣기 위해서, 이 틀이라고 했죠. 넣기 위해서 상수를 끄집어냅니다. 이 경우는 실수죠. 실수에다가 끄집어낸 다음에 이걸 드래그 앤 드랍, 틀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 하면 이와 같이 배열 상수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엘리먼트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인덱스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고, 이제 뭐 요거는 업 앤 다운이죠. 업 앤 다운 인덱스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배열 상수도 만들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배열을 만드는 게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여기서 포문이었죠. 포문이 있었습니다. 포문. 우리가 포문을 이와 같이 이렇게 만든다고 다시 한번 보면, 먼저 보면 이게 이제 반복문, 포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문.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쪽에서 함수 팔레트에서 첫 번째 구조체가 있어요. 구조에 대한 이제 팔레트가 있죠.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게 포문입니다. 포문을 클릭한 다음에 놓고 이렇게 표시된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는 겁니다. 클릭하고 끌면 됩니다. 끌어서 놓고 이렇게 하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면은 선택한 다음에 이제 마우스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끌고 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왼쪽을 누르고 크기를 조정하고 놓으면 되겠습니다. 반복이다 보니까 특정 횟수를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특정 몇 번을 반복할 거냐를 나타내는 n이 있죠. 여기다 와이어링 하면 됩니다. 와이어링. 그래서 11번 하겠다. 그러면 여기 안에 이제 이터레이션을 나타내는 요 i가 나옵니다. 이것은 0부터 하나씩 증가하죠. 1씩 증가하는 반복, 몇 번 반복을 했느냐 하는 건데 인덱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인덱스. 그래서 0부터 시작하는 거죠. 0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똑같이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뭐 보시면 이걸 다시 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뭐 보시면 이게 0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처음에 다시 끌어서 보면 이와 같이 되죠. 0부터 만들어진 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깨졌는데 깨진 것은 원래 여기에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깨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걸 제거하면은 델리트 키로 제거하면 이제 다시 복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고, 그 다음에 뭐 근데 연결할 때 여기도 이제 모드가 몇 개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마지막 값만 우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뭐 이건 배열을 안 만들고 나는 마지막 값만 만들고 싶다 이렇게 배열로 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 값만 나는 하고 싶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클릭하면은 뭐가 뜨냐면 터널 모드가 나오는데 라스트 밸류 하면 됩니다. 라스트 밸류. 그럼 이렇게 해서 라스트 밸류 하면은 크리에이트 인디게이터 마지막 값만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메릭 여기 있네요. 여기 있고 이걸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키운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값만 나오는 거죠. 마지막 값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에 할 때 터널 모드가 있고 마지막 값 인덱스하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건 별로 안 쓰기 때문에 두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폼을 이용해서 우리가 배열을 만들 수 있고 엘리먼트 마지막 값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나타내고 반복 횟수죠. 그 다음에 i는 인덱스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반복 횟수라고 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